안녕하세요. 주식, 예금,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자산을 불리려고 할 때 항상 마주치는 선택지들이죠. 오늘은 이 자산들의 위험이라는 걸 좀 다른 관점에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식은 위험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은 이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숫자를 통해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바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요, 거의 자연의 법칙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험과 수익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위험은 없는데 수익은 엄청나게 높다? 그런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감수해야만 하는 거죠. 이걸 보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위험은 거의 없죠. 일한 시간만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요. 대신에 이걸로 엄청난 부자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반면에 내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은 거의 무한대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도 정확히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위험 말고요. 어쩌면 훨씬 더 무서운 진짜 위험이 바로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참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더 무서운 녀석이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계속 올라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어제 사 먹던 김밥이 오늘은 더 비싸지고 내일은 더 비싸지는 거죠.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이 그림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동전 몇 개만 있어도 라면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라면이 갑자기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그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숫자는 바로 이 실질 수익률입니다. 은행 통장에 찍히는 이자율, 그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명목 수익률이고요. 거기서 물가 상승률을 뺀 진짜 내 돈의 성장률, 그게 바로 실질 수익률인 거죠. 만약 이게 마이너스다? 그럼 돈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만약에 예금 이자가 3%인데 그해 물가가 4%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통장에는 분명히 이자가 찍혔는데 나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가 되는 겁니다.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가만히 뒀을 뿐인데 내 돈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으니 이걸 가지고 세 가지 대표 자산을 정면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자산이 이 조용한 도둑을 물리치고 우리의 부를 진짜로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이기기가 좀 벅찹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아시다시피 엄청 큰 돈이 필요하고 또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가 어렵죠. 반면에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표에 있는 높다, 낮다가 좋다,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를 코앞에 둔 분이라면 원금을 지키는 예금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고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라면 장기적인 성장을 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자산들의 작은 차이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 선수가 지금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첫 번째 선수, 예금입니다. 1,000만 원을 연 3% 복리로 30년 동안 꾸준히 묻어두었습니다. 결과는 약 2,427만 원입니다. 원금의 2.4배 정도로 불어났네요.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연 6%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30년 뒤 5,743만 원이 됐습니다. 와, 예금보다는 2배 이상 많아졌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선수, 주식입니다.
연 9% 수익률을 가정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억 3,268만 원입니다. 예금의 5배, 부동산의 2배가 넘는 정말 압도적인 결과죠. 이게 바로 시간과 복리가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물론 제가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파도가 심했지만 그 파도를 견뎌내고 길게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자산을 불려준 엔진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결과죠? 자, 그럼 이 결과를 보고 그럼 이제부터 주식에 몰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나만의 승리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의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산을 골고루 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나의 나이, 투자 목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서 공격적인 주식과 안전한 예금의 비율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진짜 위험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손실보다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요. 둘째, 각 자산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죠. 셋째,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부를 성장시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길게 보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를 통해서 각 자산이 그려낼 미래를 살짝 엿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30년 뒤 나의 자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그 미래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